제가 얼마 전에 그 목지국사 집필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지국사는 이미 이제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지국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모두 3권의 집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3권은 백제사에서 한 권 목지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사에서 한 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전기신라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가야사에서 한 권인데, 가야사에서 또 임나가야사에 관한 책을 한 권 집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나가야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집필하고자 하는 신라사에서 전기신라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저는 전기신라사를 집필하려고 하는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전기신라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전기신라사가 중요한가, 이런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음 삼국의 국가체제 정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고구려 2세기 태조왕, 백제 3세기 고이왕, 신라 4세기 내물이사금. 나. 신라 1세기 유리사금, 고구려 2세기 태조왕, 백제 3세기 고이왕.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으면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의 정답은 가입니다. 가번이 공무원 시험의 정답이에요. 하지만 삼국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국사기에 의한 정답은 나번입니다. 신라의 기본 통치제도, 관직이라든가 뭐 이찬, 이벌찬, 파진찬, 아찬 등등의 제도가 전부 다 1세기 유리사금 때 만들어집니다. 신라가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정비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엉뚱한데 정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신라사가 무엇인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전 신라사가 약 750년이다. 언제부터 언제냐면 1대 혁거세 거서관부터 30대 문무왕까지예요. 이 중에 1대 혁거세 거서관부터 16대 흐레이사금까지 400년을 우리가 전기신라사라고 하고, 17대 내물사금부터 30대 문무왕까지를 우리가 후기신라사라고 합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층이 바뀌기 때문에요. 역사의 주도 세력이 전기신라와 후기신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전기신라, 이쪽을 후기신라라고 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국사책이나 역사책은 전기신라 400년이 안 나옵니다. 뭐 기껏 나온다는 게 뭐 나옵니까? 거차이마, 그 유명한 거차이마, 혁거세 거서관, 그 다음 남해 차차홍, 유리사금, 그 다음에 눌지 만입관, 신라 왕호가 거차이마 순서를 변했다. 뭐 이 정도만 나오지 않습니다. 안 다뤄요 아예. 이 신라사가, 전기신라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뿌리가 없는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불구의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신라사가 현실 국사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안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도 거차이말 제거는 안 나옵니다. 버려진 역사가 됐어요. 뿌리가 없는 절름발이 역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삼국시대 초기를 거쳐야 고조선사로 가는데, 고조선사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어요. 고대사의 최종 정착지는 저는 고조선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국시대 초기까지 하고, 고조선사는 앞으로 저보다 더 유능하고 더 젊고 더 뛰어난 역사학도들이 나와서 고조선사를 완성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 신라 건국에 대한 고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초기의 모습은 유목국가다. 그렇습니다. 명칭부터 유목국가예요. 이 관직이나 이런 것부터. 경주 부근에 무슨 유목할 땅이 있느냐? 맞죠? 무슨 경주가 유목합니까? 신라 건국 초기 기록은 몽골 초원의 동호제국과 오한종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제 책 사만사의 제종을 읽어보면 신라의 어떤 모습이 동호제국과 오한종 모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신라의 건국 연도도 오한종 남화 몇 년 전이고, 합격거세의 이름도 오한족 군장명이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구석인 경주에서 몽골 초원의 동어나 오한을 어떻게 알고 그들의 문화를 기록한다는 말인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라번기를 보면 13대왕 기록에는 한강 상류가 나오고 한강 상류밖에 안 나옵니다. 4대 석탈의 때는 충북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엔 충북 지역이 나와요. 그 다음 5대 바사기 때는 경북 북부 지역이 나옵니다. 안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 남부인 경주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월성을 쌓고 신라가 정착해요. 하지만 이는 거꾸로다. 왜 거꾸로냐? 신라가 경북 남부인 경주에서 출발했으면은 국가가 팽창함에 따라 경북 북부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강 상류가 나오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이 거꾸로 되어 있다. 신라번기는. 따라서 신라번기 기록은 터무니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삼국사기는 정확한 기록을 남겨줄 뿐이에요. 편견, 이 선입견이 이제 사서 읽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신라를 구성한 주요 문명, 신라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신라사를 그 초기를 이해하고 신라의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왜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됐는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됐습니까? 하면 답을 못하거나 뭐라고 합니까? 아, 외세인 당나라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삼국사기 전기신라사는 왜 신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 전기신라사를 이해함으로써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배계층은 박씨, 석씨, 김씨인데 박씨는 초원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석씨는 장강 문명, 양장 문명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씨는 다시 초원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 낭랑인과 유만조선 유민들은 요하 문명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진한인과 변한인은 황하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결론적으로 신라사는 동아시아 4대 문명을 종합한 것이다. 신라사만큼 많은 문명이 종합된 문명이 없어요. 고구려나 백제보다 더 많은 문명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라가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전기신라사를 공백으로 방치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세기 전 신라번기에 나오는 지명이 중국 남부에 나온다. 실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4세기 전 신라번기에 나오는 신라, 가야, 외, 백제 등의 접촉이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뭡니까? 대륙신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면 대륙신라는 뭐라고 해요? 대륙신라는 그러면 너희들 설명은 뭐냐 이거죠. 너희들 설명해봐라. 학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지 너희는 아무 설명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더러 뭐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대륙신라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학계가 만든 거예요. 결국 대륙신라가 나오게 된 원인은 학계에서 제공한 겁니다. 전기신라사를 포기한 결과가 결국은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기신라사를 기술할 것인가? 약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연도 검증인데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6대 지마의 사금 보면은 10년 121년에 대증산성을 쌓았다. 대증산성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부산이에요. 그 당시는 부산이 반도였습니다. 북쪽도 바다, 남쪽도 바다. 그래 부산 반도의 서쪽 끝에 점령하고 대증산성을 쌓은 거예요. 전략 요충이. 아니 서기 121년에 신라가 부산에 가서 대증산성을 쌓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본 서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전 연도 정확하구나. 그 다음에 여름 4월 외인이 침 동변 동쪽을 쳐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포항이나 어디 쳐들어왔나? 그게 아닙니다. 신라가 동해바다에 나가는 것은 아달라이 사금 때예요. 아달라이 사금이면 8대니까 7대가 1성 2상 다음 때에 나가요. 동변이라는 것은 대증산성은 동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반도의 서쪽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그
신라에게 뺏긴 대증산성이 있는 그 부산반도를 수복하기 위해서 외인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침동변. 그 다음에 또 외인이 대거 몰려온다는 소문이 듣고 사람들이 계곡으로 숨었다. 산으로 숨었다. 122년. 국가가 어지러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3년. 지마이상 13년이요. 춘 2월 이후 외국 강화. 봄 3월에 외국과 강화했다. 123년에 외국과 강화했는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확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 맞겠죠. 왜 그러냐면 이후 85년 동안 외국과 전쟁이 없으니까 강화한 기록이 맞겠죠. 물론 그 맞은데 구체적으로 저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달입니다. 봄 3월이에요. 8대 아달라의 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58년에 외인이 내빙에 있다. 친선 사신들이 왔어요. 언제 옵니까? 봄에 옵니다. 봄 3월에. 여기다 여름이나 가을 써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봄 3월입니다. 봄 3월에 화친기록 백제, 가야, 신라외, 사만사회인데 고구려는 제외하고 사만사회의 봄에 이루어지는 화친기록이 사만사회의 기본 구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삼국사기 전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삼국사기 전체를 이게 뭡니까? 봄에 화친 사시는 쿠콘이에요. 쿠콘. 신라하고 외가 쿠콘을 맺는 겁니다. 가장 선호하던 것이 봄 3월, 그 다음이 봄 2월이에요. 봄 1월은 이제 덜 선호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봄에, 그것도 3월에 쿠콘을 해요. 봄에 혼인을 해야 백성들이 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봄에 국헌을 하느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당시 사만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이거죠. 여러 소국들이 이루어졌는데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왕은 능력을 입증해야 해요. 어떻게 능력을 입증하느냐? 그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기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먹여 살리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강력한 소국과 혼인동맹을 맺는 겁니다. 혼인동맹을 맺어가지고 첫 번째 군사동맹,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동맹, 한쪽이 흉년이 들면은 서로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먹고 살게. 그것이 됐을 때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보고 화친 기록을 쫙 뽑아보면 대부분이 봄입니다. 봄이 전부 쿠콘이에요. 쿠콘인데 그 그런 풍습이 어디서 온 겁니까? 농경민족 풍습이에요. 이 유목민족은 좀 다릅니다.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다른데 4만 70여 개 80소국 중에 대부분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농경문화를 바탕 소국이었는데, 진한 지역, 특히 진한 지역의 일부 국가는 유목사회, 유목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국가를 건국합니다. 그 다수의 농경과 소수의 유목인데 그 유목사회를 대표하는 게 신라였어요. 신라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신라 왕은 외국 그 다른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어야 왕이 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농경민족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목지국입니다. 목지국 진왕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를 후한서와 삼국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봄 3월에 외국과 강화했다. 이 봄 3월에 혼인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봄 3월에 사신단이 가요. 봄 3월에 외국에서 사신단이 신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배에 싣고 신라로 가요. 외국에서 신라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울산 쪽으로 육로로 가고, 하나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김해바다를 북상하면은 경주항에 도착합니다. 당시는 경주가 항구였어요. 왜 신라가 경주에 정착하고 더 이상 못 내려왔느냐? 바다에 막혀서 못 내려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봄 3월에 외국에서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신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비감을 찾아요. 신라에서 왕비감을 찾아서 오는데, 신라 공주인 경우는 이름을 안 써요. 그리고 공주가 아닌 경우는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신라 번기 원칙이에요.
이건 공주인 겁니다. 지마의 사금은 딸이고 여기는 아달라의 사금은 딸인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외국 사신이 출발해서 3월에 신라에 도착해서 3월에 왕비를 구해가지고 3월에 데려옵니다. 왕비만 오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3월에 거창한 결혼식을 하고 그 같이 온 그 왕비의 친척들을 관직을 줘가지고 지배층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반드시 봄이어야 됩니다. 3월이 가장 선호되고 그 다음 2월 이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만사회의 기본 구조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지난번도 과한 게 이 곤지인데 곤지가 왜 계로왕의 왕비를 데려갔느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혼인동맹인 거예요. 혼인동맹. 서로 간에 공격을 받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계로왕이 장수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함성이 함락섰을 때, 그러면 곤지가 구원군을 파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혼인동맹이니까 당연히 파견했습니다. 그 곤지가 제일 가까운 큐슈 지역 군대를 급파하는데 그 군대를 지휘하고 간 사람이 목현만 치고 조미걸주예요. 삼국상에는 군대는 빼버리고 목현만 치고 조미걸주가 와서 이제 천도를 도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 둘이가 돕겠습니까? 군대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내의사금. 자, 85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8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내의사금 13년이다. 208년. 내의사금 208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연도를 확인하느냐, 이제 제가 하는 거 그런 겁니다. 봄 2월에 왕이 서쪽 군읍을 다녀왔다. 서쪽 군읍이 어딜까요? 서쪽 군읍이 지명을 쓰지 왜 지명을 안 쓰고 애매하게 서쪽 군읍입니까? 이 10일, 이 순이, 이 한순이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 4월 외인이 범경했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 전쟁이 시작되는데 85년간의 평화기가 끝나고 외인 이제 계속 한 반세기 시작돼요. 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맞는지 어떻게 하냐. 165년에 길선의 백제에서 신라 아찬 길선이 모반에 실패해가지고 백제로 망명합니다. 이걸로 원조 백제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뭘 원조 백제가 멸망합니까? 그 475년 장수왕 공격에서 멸망합니다. 물론 그때도 멸망하고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는 여러 번 멸망합니다. 한두 번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165년 길선의 망명으로 원조 백제가 사왕을 끝으로 왕통이 단절되고 망해요. 그러니까 원조왕 다음에 다기개, 다루왕, 기루왕은 사루왕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비슷한데 계루왕을 끝으로 망해버립니다. 국가가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목지국 진왕이 백제의 통치자를 담로주를 임명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초고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 208년에 신라를 공격했냐, 207년에 외국이 망했어요. 목지국에 점령동에 멸망합니다. 즉 임나가야가 멸망해요. 그래 208년에 외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임명된 거예요. 목지국 진왕이 새로운 통치자를 심는 겁니다. 마치 초고왕 심듯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초고왕을 신라 공격에 동원해요. 진안지역 공격에 동원하듯이 이 208년에 목지국이 그 임나가야를 신라 공격에 동원한 겁니다. 당시에 이때 이제 외국 계속 나오는데 신라를 공격하는데 그 3세기 전반까지 신라의 사신을 보내간다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신라의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 그 3세기 전반에, 그럼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초고왕을 보면은 외교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외국의 왕도 외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방 통치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습니까? 인사권이 없어요. 인사권이. 초고왕은 중요 강요를 임명을 못해요. 누가 임명합니까? 진왕이나 목지국 진왕이나 마한왕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외국도 앞으로 신라를 계속 공격해 되는데 이 외국의 장군들을 외왕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지국 진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외교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라 공격에 동원하는 거예요. 초고왕 이어 구소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고 말가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라를 공격해요. 이해할 수 없는데
목지국 진왕은 공경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이게 담러주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 외국도 이 목지국 진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6년에 새 담러주가 책봉도 못했습니까? 10년 후에 국명을 바꿔요. 너희들 일백백자 건널때자 국구 쓰지 마. 바꿉니다. 맞백제로 바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207년에 망했으면은 10년 뒤에, 그러니까 228년쯤에 새 담로주가 책봉 10년 전에 너희들 임나라는 말 쓰지 마. 그래가지고 국명을 바꿨을 겁니다. 목지국에 점령되면 국명을 바꿔요. 10년 후에 바꿉니다. 정확히. 아니 10년 후에 바꾼다는 어떻게 합니까? 신라봉기 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냥도 못해요. 이 외왕은 사냥도 못 갑니다. 사냥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할 텐데, 삼국사 읽어보면 고구려나 신라에는 왕이 사냥을 별로 안 가는데 백제는 왜 이렇게 사냥을 많이 갑니까? 맨 사냥해요. 백제 사냥 기록이 그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신라는 왕이 궁궐에서 왕명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백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백제는 수십 개의 소국으로 만나가지고 소국 사이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소국 간에 어디서 만납니까? 요즘에는 뭐 컨벤션 센터, 호텔 이런 데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서 만나지 않은 장소예요. 삼국시대에는 사냥터에서 만나요. 사냥터가 회의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제본기의 사냥 기록이 나오면은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은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궁궐에서 왕이 왕명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이고, 백제는 사냥터에서 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정치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할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백제는 강력한 통치가 있어가지고 왕명으로 통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통치가 안 됐어요. 멸망을 당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거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라 지명 세계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라의 이름, 사람 이름, 그 다음에 관직, 지명 등을 모두 중식으로 바꿔요. 소위 한화 정책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우리나라 순수한 지명이 다 중국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당시엔 그게 세계화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나라 중국식으로 바꾸는 것이. 자, 그런데 정기신라는 어떠느냐? 정기신라를 보면은 어떤 경우는 지명을 쓰고 어떤 경우는 지명 대신 방위만 씁니다. 예를 들면 내이사금 3년 198년인데 국서대수, 국가의 서쪽에서 홍수가 났다. 왜 국가의 서쪽을 씁니까? 어디라고 지명을 쓰지 않고. 당시 지명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명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이사금 13년 208년에 서순군읍, 서쪽 군읍을 순수했던 왕이, 아니 서쪽 군이면 구체적으로 어딘지 지명을 쓰지. 당시 이게 뭡니까? 방위만 쓰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내이사금, 백제가 우두주로 쳐들어왔다. 그 다음에 운곡에서 뭐 전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지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이사금 32년 순수 서남군 군읍을 2월에 함원에 왔다. 지명을 쓰지 않아요. 잘 보면 지명을 쓰는 경우와 지명을 안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알 수 있어요. 지명을 안 쓰고 방위만 쓰는 경우는 전부 다 거의 다 서쪽과 서남쪽이에요. 서쪽과 서남쪽은 지명이 없고 북쪽과 동쪽은 지명이 있을까요? 북쪽과 동쪽은 다 지명이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어디가 많았겠어요? 경주에서 볼 때 서쪽과 남쪽, 서남쪽이 많았겠습니까? 북쪽과 동쪽에 산악지대가 많았습니까? 당연히 서쪽과 남쪽이 많죠. 그런데 왜 서쪽과 남쪽은 이름을 안 쓰고 방위만 써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입니다. 본래 기록에는, 본래 삼국사기의 원사료는 다 지명이 있었어요. 여기도 지명이 있고 여기 서쪽 지명, 서남쪽 다 지명이 있었는데, 통일신라 시기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우리 기록에서 목지국을 삭제해버립니다. 그 사만을 통치했던 목지국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버려요. 주로 목지국이 어디 있어요?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낙동강유역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명이 삭제되고 방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왕이 3월에 돌아왔다. 서남 그룹을 2월에 서남 그룹을 보고 3월에 돌아왔다. 이 서남 그룹이 어딘가 아세요? 경주에서 서남 쪽인데 일본석에 나옵니다. 이게 신공황후 49년 전인데 이게 탁순국이에요. 탁순국. 지금의 창원입니다. 김해를 쳐들어가려면 당시 김해가 반대였어요. 한쪽밖에 없어요. 서쪽에서 김해를 쳐들어가니까 김해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탁순입니다. 그 탁순을 신라군이 막아요. 비록 전쟁을 패해서 그 망하게지만 김해가 망하지만 이게 서남 그룹이 탁순국이었어요. 지금의 창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록에 신라본기 연도를 착 점검해요. 달까지 점검하면 더 좋고. 자, 전기신라가 언제 끝나느냐? 다음 기록으로 끝납니다. 전기신라의 종식과 후기신라가 개막 기록이에요. 흐레이사금 35년 봄 2월 외국 견사청은 반드시 봄이야 된다. 여기도 여름이나 가을 쓰면 틀려요. 외국이 청운사신을 보냈다. 청운사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사 있어요. 여기 출가. 딸이 이미 결혼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기신라의 종식과 후기신라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신라본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이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 전기신라와 후기신라를 구분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라본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만약 신라사 전공자가 이 기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라사는 없어요.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사 전공자뿐만 아니고 한국 고대사 전공자가 이 기록을 모르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는 없어요.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하게 됐는가를 한 글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록입니다. 신라가 이래서 최종 승자가 됐구나.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신라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전기신라 400년을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사건 기록의 연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이거죠. 해보면 어떻습니까? 90% 이상이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단 한 달도. 10%는 틀립니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사서가 90% 정확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현재의 신라사는 뿌리가 죽어 있어요. 뿌리가 반쪽 신라사예요. 뿌리 없이 삼국시대 위에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고조선사로 가지도 못합니다. 여기를 건너야 그 다음 고조선사로 가는 거예요. 전기신라사가 제대로 기술할 때 대륙신라사도 살 것이다. 그 대륙신라사는 그 비어있는 기간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사라진다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